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무릎이 좀 뻐근한 게 나이 든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날이 꿉꿉하면 더 아프고 종일 햇빛이 들면 좀 나아지고 말이죠. 전 늘 하던 대로 주전자에 물 올리고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아내 목소리 대신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된 것도 벌써 7년째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리는데 번호가 낯설었습니다. 받아보니 우리 아들놈이더군요. 아버지, 여자친구랑 결혼 생각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단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싶어서인지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게 기대보다 걱정부터 들던 참이었으니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들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공무원이라더니 얼마나 싸가지가 있을까? 아, 부끄럽지만 그땐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혜진이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너무 착하고 성실해요. 라며 자꾸만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고집이 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그래만 하고 말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기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자. 동사무소에 민원인처럼 가서 그 며느리 될 아가씨가 얼마나 성질이 좋은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직접 확인해 보자. 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모습 참 어리석고 또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기보다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악성 민원인 연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동사무소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남은 날을 바꿔놓을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그날 아침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 유리로 줄무늬처럼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 생각이 더 나더군요. 아침밥 챙겨주던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려서요. 저는 조용히 밥 한 숟가락 뜨다가 문득 아들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될 아가씨가 어쩌니 착하니 성실하니 뭐라 했던 착한 얼굴이 어디 있어.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혼잣말까지 하니 내가 봐도 좀 궁상 맞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동네 동사무소 공지 같은 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걸 듣는데 문득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거기가 바로 그 아가씨가 일한다던 곳이잖아. 이야기가 길어요. 제 자존심이 한번 발동하면 쉽게 안 가라앉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냥 가서 좀 까다롭게 굴어보자. 진짜로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막상 그 생각을 하니 요새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태도를 시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달뜨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 우스운 노릇이지요. 그렇게 전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특유의 형광등 냄새, 은근한 소독약 냄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낮은 민원인들의 중얼거림. 아, 그 공간. 예전에 아내랑 함께 주민등록 등본 떼러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창구 3번. 그곳에 아들이 말하던 며느리 될 아가씨가 앉아 있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눈은 크지 않고 머리도 질끈 묶은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 눈 주변에 피곤한 기운이 맴돌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고집이 딱 발동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연기다. 아주 제대로 해보자. 창구 3번. 저는 일부러 발을 쿵 하고 굴렀습니다. 나이 들면 괜히 목소리 크고 걸음 무거워지는 거 아시죠? 그런 척을 더했습니다. 저기,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사람 환장하겠네.
저는 서류 한 장을 들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서류도 엉뚱한 걸 가져왔지만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녀 혜진이 저를 보고 잠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그 말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세게 나갔습니다. 뭘 도와줘? 이거 그냥 해주면 되지 뭘 자꾸 서류 타령이야. 내가 이런 걸 몇십 년을 해봤는데. 거짓말이죠. 동사무소 서류야 해봤자 등본, 초본 정도니. 그녀는 미간을 아주 살짝 좁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내가 늙어서 말이 느려 보이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참. 순간 몇 명의 민원인이 뒤돌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희한한 짜릿함 아니 죄스러움과 묘한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디 한번 화내보지. 그래야 본색이 드러나지. 그러나 그 아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다 받아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서류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봐, 이거 봐. 뭐가 문제인데? 그녀는 서류를 보더니 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건 2019년 서류예요. 이미 효력이 끝났습니다. 새로 발급해 드릴 수 있으니. 왜 끝났어? 끝나면 다시 해주면 되지. 그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다른 민원인이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천천히 좀 저 아가씨 불쌍하게 그러지 마세요. 전 그 말에 더 발끈한 척했습니다. 뭐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겠다는 마음이 그 순간엔 어느새 사라지고 이상한 고집만 자라나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이자 아버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쌓인 이상한 자존심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창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이거 주민등록 정정 안 되면 나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요. 혜진이 그쪽을 얼른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잠깐 진짜로 두려워하는 표정이 스치더군요. 저는 속으로 묘하게 텅 비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 상대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연극을 그만둘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쪽을 향했을 때 얼굴엔 희미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때 저는 일부러 손바닥을 탁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거 못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해야 해. 그리고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콜록,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울렁거린다니까.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컵에 따뜻한 물이라도.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왜 이렇게 착하지? 나는 지금 민폐만 끼치고 있는데. 그녀는 물컵을 들고 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혈압약 드시나요? 혹시 어지러우시면 휴게 의자에 잠깐 앉으셔도. 그녀의 그 말투, 그 표정,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 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사람을, 아내, 제 아내가 딱 저런 눈으로 저를 보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걸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혹시 요즘 많이 힘드세요? 그 말에 마치 누군가 제 속을 꿰뚫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을 험하게 굳혔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했죠. 제가 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던져놓은 말바닥을 주워 담기엔 늙은 자존심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동사무소 안쪽에서 교대 시간 알림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잠시 자리 비워야 해서요. 5분 뒤에 다시 와도 될까요? 그동안 혹시 마음 진정 좀 하시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투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숨 좀 고르고 와요. 그리고 가슴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어깨 굽은 할머니가 휴대폰 화살표를 확대했다 줄였다 하며 서류를 찍고 있더군요. 또 다른 젊은 아빠는 아기 울음을 달래며 번호표를 확인했고, 반대쪽 창구에서는 직원 한 명이 고령층 어르신에게 앱 설치를 알려주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묵직한 게 걸렸습니다. 저 아이, 저 속에서 하루 종일 저걸 감당하는 거구나. 생각이 많아지려는 찰나에 창구 반대쪽에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묶은 중년 여성. 아마 50대 중반쯤? 그녀는 직원들 사이를 조용히 둘러보더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세요? 3번 창구에서 말씀 나누셨다는 분? 얘, 왜 그러?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민원실 팀장입니다. 혹시 아까 응대 과정에서 불편함 있었을까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조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그녀는 아주 친절하고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시작한 연기를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직원 성질이 좀 있어 보이던데. 젊은 사람이 어른을. 혜진 씨 말씀이신가요? 응, 그래요. 그 팀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친구 말을 잘 못합니다. 뭐라고요? 예.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감정 표현도 서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배려합니다. 그래도 정말 성실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만 큰 소리 들으면 손이 떨려서요. 긴장을 심하게 하는 성격이라 아까도 혹시 손 떠는 거 보셨나요? 전 갑자기 방금 전 상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혜진이 내민 물컵. 그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걸. 저 애나 때문에 더 떨었던 건가? 가기 전에 팀장은 덧붙였습니다. 혜진 씨가 누구보다 어르신들을 좋아합니다. 본인 부모님이 아프셔서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 보면 꼭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일도 혼자 억지로 버티는 편입니다. 그 말에서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갑자기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혜진이라는 아가씨는 지금 어디 갔나요? 휴게실에 있을 거예요. 잠깐 숨 고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숨 고르러.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채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 문틈으로 조용한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울음. 아내가 아플 때 몰래 눈물 삼키던 그 울음. 저는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그 아이의 울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나 그 순간 문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 오늘 또 혼났어요. 죄송해요. 저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목소리. 너무 작고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외로움과 고집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며느리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혜진이 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아까 내가 미안했어. 그녀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들 화내시는 거 익숙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제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손 안의 손과 참 닮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혹은 조금은 떨리는 손.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휴게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가씨, 나 사실 여기 온 이유가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 사실은 너를 시험하러 온 시아버지다라니. 이 늙은이가 얼마나 옹졸해 보이겠습니까?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제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는데 많이 힘드세요? 그 말에서 저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떠났어. 그 뒤로 혼자 사는 게 버겁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롭죠.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아니 민석이었습니다. 제 아들. 그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혜진이한테 전화 왔다 그래서. 그 순간 휴게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고 민석을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잠시 정말 길게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악성 민원인처럼 하신 게 그럼. 민석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혜진아. 오해야. 아버지가 그런 의도로. 저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민석아,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고 온 거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험이요? 그 눈빛,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익숙지 않아서 아들 짝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지. 근데 그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혜진은 제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많이 배웠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옹졸한지. 그때 민석이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내고 싶은데 잘 못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녀의 말이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큰 소리 들으면 몸이 먼저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계속 화내셔도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그 말이 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아도 죄송하다고 말하는 아이. 저는 더는 말도 못했습니다. 혜진아, 민석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게 말했습니다. 저 노력할게요. 아버님이 저를 더 믿을 수 있게.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요. 너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대반전이 찾아온 건 민석이 깊은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혜진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뭐, 자신이 한 가정의 며느리로 또 한 사람의 딸로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혜진이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해서 양가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더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실수라도 하면 또 버려질까봐.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려질까봐. 그녀가 그 어린 나이에 겪었던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버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널 시험하겠다고. 혜진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아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제 탓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우리 집에 와주면 나는 참 고맙겠소.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오히려 내가 더 배우고 있어. 나이만 들었지 마음은 아직도 서툴러서 너 같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휴게실안은 말 그대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울컥한 표정이었죠.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한 번만 혜진이 믿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2번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이 제게 아주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아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준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아내가 이 아이를 보내준 건가? 그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섰을 때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어리석음을 씻어내듯 환하게 쏟아지던 빛. 혜진과 민석은 제 옆에서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저는 그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부르더군요. 오늘 서류 다시 떼러 오셨어야 하는 거 내일 제가 쉬는 날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 말, 그 조심스러운 배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됐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도움받을 생각으로 살 테니. 그녀는 조금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잘하는 척 그만하려고.
사람은 늙을수록 도움을 받아야 하더라고. 그 말은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가로수 잎이 산들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네, 너 우리 집으로 와다오. 며느리가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우리의 식구가 되어다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저 진짜 괜찮겠어요? 그럼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부족한 것끼리 서로 채워가며 사는 게 가족 아니겠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다.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며칠 뒤 집에 온 혜진은 설거지도 하고 김치를 정리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줬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속으로 여러 번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냈지? 참 고마우이. 아내 사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혜진에게 무뚝뚝한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밥 먹었나? 내일 출근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르신들한테 화 안 내요. 아니, 못 내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님한테는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서로 마음 편한 가족이 되자꾸나.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결혼식 날 혜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진짜로 가족이죠? 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식구다. 그 말에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지었던 그 미소 그대로.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묶이는 것임을. 나이 들어 깨달은 건 늦었지만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더 깊다는 걸.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참 보고 싶다. 근데 우리 아들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혜진이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거야. 저는 사진 속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외로움도 덜었어. 내 삶도 조금은 따뜻해졌어. 그러니 당신도 걱정 말고. 그날 밤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혜진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퇴근하면 바로 갈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 늙은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였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